다모의 테라피 골드 샴푸 써보셨나요? 기존 탈모 방지 샴푸에 지치셨다고요? 다모의 테라피 골드 샴푸를 써보세요. 탈모에 타고난 다모의 테라피 골드 샴푸. 2번의 임상시험으로 확실한 효능효과 검증. 덤으로 두피에 참 좋은 성분으로 비듬, 두피 가려움증까지 샴푸 하나로 한 방에 해결. 지금 인터넷에 다모에를 검색해보세요. 1, 2, 3, 4.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드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사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성주군 농민회장 이재동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녹음하느라고 오늘 와갖고 한 2-3시간 기다리셨죠? 예. 죄송합니다. 뭔가 정보가 잘못됐어. 자, 그리고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라 그러던데. 사드가 어떻게 불법적인지에 대해서 제가 최고의 전문가죠. 최고 전문가. 예. 군사적 전문가는 따로 계시고. 알겠습니다. 그 회장님. 예. 롯데하고 국방부가 부지교환 합의했어요. 예. 하자마자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예, 그렇네요. 그리고 성주 그 골프장 거기 펜스 치는 작업에 군병력이 투입이 되고. 예.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뭐 민생 문제나 세월호 구조하는데 이렇게 빨리 하면은 참 좋겠는데 쓸데없는 것들을 그렇게 신속하게 잘하네. 그러니까요. 왜 지역 주민들은 왜 그런다고 보세요? 투쟁위 쪽에서는. 뭔가 자기들은 꼼수가 있는데 그 꼼수를 지금 사실은 잘 찾을 수가 없네요. 여러 가지 뭐 짐작들은 하는데 롯데에서 도대체 왜 줬을까? 예. 자기들한테 전혀 덕이 안 되는데. 그래서 뭔가 다른 뭔가가 있거나 뒷거래가 뭔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해서 롯데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일본 기업이라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국방부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도대체 뭘까? 예. 국방부는 그리고 지금 뭐 기존에 이제 이 보수 꼴통들이 다 하는 국방부라서 미국 말을 잘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미국한테 잘 빌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뭐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예. 딱히 부러지게 요거다 이렇게 지금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권 교체 되기 전에 좀 밀어붙이려고 하는 예. 그런 의도가 그냥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빨리 하는 속전속결로 하는 예. 일들 속에서는 정권 교체 되기 전에 이 문제를 자기들은 고착화 시켜 놓으려고. 예. 어쨌든 뭐 정권의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예. 그리고 야당 대통령이 되는 이번에 뭐 이제 인수위원회도 없단 말이에요. 선거가 끝나는 날. 지금 뭐 아무리 늦어도 5월 10일까지는 선거가 끝났는데 그러면 5월 10일 날 선거가 끝나면 11일 날 다른 정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회에서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 5월 11일이면 이제 2달 조금 더 남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전에 뭔가 돌릴 수 없게 최종적 불가역적 대못을 박아놓자.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예. 변호사님. 네. 그렇게 보이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탄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그 전에 막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정권 교체가 되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 뭐 기사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어쨌든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에서 사업하는 우리 후배들, 뭐 선배들 이런 사람들 들어봤더니,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되면 좀 바뀔 것 같으니까 한중 문제가 좀 나아질 거다. 그때까지 어쩔 수 없이 좀,
그 손가락 빨고 있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제가 볼 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나 민주당이 지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런 시그널을 좀 줘야 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다시 검토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사드가 시작부터 박근혜 정권이 거짓말해서 막 밀어붙인 거거든요. 예. 한민구가 안 한다고 했다가 3일 후에 하고 막 맨날 이런 식이에요. 주민들 동의 구하겠다고 말해놓고 그 다음날 바로 재산부지 발표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해서 막 밀어붙인 이런 건데 이게 처음부터 이 불법적인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권이 교체되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시그널을 줘야 된다. 그래야지 뭐 더 이상 일단 진행을 막아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거. 더 이상 그렇죠. 진행을 안 시켜야 다시 고민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지 예. 그리고 우리에게 만약에 필요한지 아닌지 검토를 어떻게 시작할 건지. 알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화 말씀 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구 홈페이지인 imtv.or.kr, imtv.or.kr에 들어오시면 한 줄 통신 시사 서비스가 있는데요. 매시간 서너 번씩 시사 속보를 간단하게 전해주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신속한 정보를 요구하는 요즘 같은 때에 매우 의미 있는 서비스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전국구 공개방송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청담동 89-10 벙커에서 있습니다. 방송도 즐기시고 커피, 식사, 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전국구 공개방송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청담동 벙커 대관 문의나 전국구 광고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험 모두 다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계산해 보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따져보세요. 조금만 따져보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정봉주의 전국구가 신뢰하는 마이보험 체크.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세요. 전화 문의는 1800-7917, 1800-7917. 마이보험 체크. 간단하지만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영부인 김치. 좋은 재료와 최고의 맛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 전북 진안 고원에서 생산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로만 담궈진 영부인 김치. 한 번 드신 분이 다시 찾는 비율이 90%를 넘는 식단의 절대 강자 영부인 김치.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거나 02-948-1519, 02-948-1519로 주문하세요. IMTV 마켓, imtv.or.kr, imtv.or.kr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부인 김치.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꽃 쓸 일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력해두시고 반드시 필요할 때 이용해보세요.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3528 1566-3528 전국 1,500개 작은 영세꽃집들이 전국구와 함께 뭉쳤습니다. 국가조차 포기한 서민들의 삶 손잡고 극복하겠습니다. 1566-3528 1566-3528 좋은 사람과 플라워 함께 손잡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국방부가 계약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예. 지역 주민들 분위기는 어때요? 좀 포기하는 이런 분들도 나오시지 않나요? 어쨌든 뭐 속상하긴 하지만. 일단은 뭐 화가 나고 속상하고 원망도 되고 이제 또 오히려 막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다 된 거 아니냐 이제 뭐 해야 되겠노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이거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일때까지 해온 게 있는데 그러면 정권 교체 되면 이걸- 또 원점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걸
하여튼 이 정권 교체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싸워야 된다. 네. 이런 기조가 기본. 지금 어떻게들 대응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뭐 계속 이제 저녁마다 나오시지 못하죠. 겨울이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매일. 그래요? 예, 오늘이 232일 차 이렇게 하고 있고 27일 날 그 뭐 이사에서 통과되고 28일 날 10시 돼서 이제 하고 지금 공사를 애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지난 2월 28일 날 같은 경우는 계약이 체결되니까 이제 트랙터 몰고 좀 그 주민들이 격앙돼 갖고 예, 뭐 크게 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피켓팅하고 뭐 그렇게 경찰들하고 막고 트랙터 둘러싸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아주 변호사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일단 법률적인 대응들을 계속 이제 검토하고 뭐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3주체, 6주체, 그래서 3+3 회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성주, 김천, 원불교, 그리고 부산, 경남, 울산 사도반대 대책위, 대구, 경북 대책위, 그리고 전국 행동.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회의를 지금 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회의를 하는데 기본적인 축은 그렇습니다. 이제 촛불은 계속 유지를 한다. 유지를 하고 서서히 소속리로 동네 앞으로 모든 투쟁력을 그걸로 좀 모아가는 방식. 그리고 이제 대규모 집회들을 하면서 압박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야당 이 국회 역할들, 야당 의원들의 역할들. 얘에 대한 이 섭섭함이 너무 많고 야당 의원들이 너무 제대로 못 싸워준다. 특히나 이 중대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인식도 제대로 안 갖고 있는 그런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국회를 압박하고 야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이런 투쟁들을 앞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촛불 하면 몇 분이나 나와요, 저녁에? 주말에 좀 많이 나오고 평일에 좀 적게 나오고 그러시죠? 보통 100에서 200명 사이. 보통 한 150명 정도. 전에보다 줄기는 좀 많이 줄었네요. 예. 그래도 이 230일 넘게 해오면서 그 추운 겨울 하루도 안 쉬고 눈화도 하고 비화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데 이 문제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합의 발표가 되고 나서 오히려 사람이 좀 늘었었어요. 지금 늘고 그래요? 있습니다. 이제 날도 따스해졌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매일 그렇게합니다. 이제 날도 따스해지는데 손에 손잡고 우리는 이 투쟁 또 끝까지 해야 되고 우리가 전국 국민들한테 세계에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성주가 평화의 성지가 되도록 우리 열심히 싸워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사드가요. 일단 사드가 꼭 필요한지 이게 아무한테도 알려진 바가 없어요. 토론을 한 번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요. 국회에도 한 번도 토론 못했어요.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국민들 견해도 듣는 절차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급작스럽게 발표하고 그리고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주민동의 구하겠다고 거짓말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냥 부지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결정한 게 벌써 작년 7월이 있죠? 작년 7월이죠. 7월. 네. 작년 7월 8일 날 7월 8일 사드 하겠다. 예. 최종 결정을 했고 13일 날 성주로 발표가 난 거죠. 7월 8일 날. 7월 5일까지 한민구 윤병세 장관은 안 한다. 네, 우리는 모른다.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8일 날 그렇게 발표하는 그 전까지 국방부도 아무것도 몰랐고 외교부도 몰랐고 국회도 아무도 몰랐고 외교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청와대 오로지 청와대 NSC에서만 접근을 결정해가 이렇게 된 거죠.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 작품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 있죠. 왜냐면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났는데 지금 계약 체결하고 지금부터 프로세스 어떻게 밟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국방부는 명확하게 답변을 줬어요. 우리는 국내법 절차를 하나도 적용하지 않겠다. 원래 국방군사시설을 만들려면은,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 군사시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뭐가 배치되고,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열람 공고도 해줘야 되고, 사업 계획 만들어서 승인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걸 하나도 하지 않겠다라는 걸. 왜요?
명확히 답변을 줬어요. 왜요? 왜냐하면 미군한테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터치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원도 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는 지금 기지가 건설돼 미군 기지 있는 데서도 해야 된다. 명확하게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명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 거짓말로 하고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이렇게 뭐랄까 수용해가지고 땅 사고 이렇게 안 하고 교환해가지고 그거 부지 확보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도 사람들이 사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과정도 좀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그렇게 일단 처음부터 좀 말씀드리면 사드 자체가 자꾸 국방부는 이게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나 소파에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뭐 미국이 뭘 들여오더라도 상관없는 진짜 주권 없는 나라죠. 그렇지 않고 상호방위 조약은 대상과 방위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북한을 향해서 한반도 방위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드는 그게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난리죠. 중국을 향한 것이고 그리고 아시아의 이 뭐랄까 전략 자산이라고 말하죠. 동북아의 이 전략 균형을 바꾸는 대상이 북한이 아닐 수도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헌법상 주권의 제약이나 아니면은 국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근데 제대로 그러잖아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거지 중국과 전혀 무관한 거다. 네, 그렇죠. 걔네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그거 관련해서 토론을 해야지. 왜냐하면 중국이 나서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엄청나게 반발을 한단 말이죠. 얘들은 북한 거라고 해. 그건 내정 간섭이라고 그러고 또.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만 주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미국과 관련해서도 우리에도 검토할 게 있는 거예요. 그 논의를 국회에서 하자는 것이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이죠. 그리고 얘네가 또 국방부가 굳이 교환의 방식을 택한 것도 이게 지금 98만 제곱미터 성주 골프장이 적어도 감정평가 결과 뭐 1,000억 정도 뭐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이건 명시적이죠, 아주. 아니 그리고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롯데 골프장이 롯데 소유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것을 뭐 미국에다 공여를 하든 아니면 자기들 군사기지를 쓰든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용을 해야죠. 그렇죠. 수용하는 것도 이제 어쨌든 매입이기 때문에 그 매입이니까 예산이 들어갈 경우 국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결산권이 국회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피하려고 맞습니다. 꼼수를 써갖고 자기들 갖고 있는 땅하고 대토하면서 이거 바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의도죠. 우리가 국회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국방부가 계속 하는 거죠. 그걸 처음부터 작정하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제 그러니까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주권의 제약이냐 아니면 국민들에게 권리를 창설하는 거냐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산 문제는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모든 군용 시설을 만들 때 다 수용하거든요. 그 막 해가지고 고시 공고해가지고 수용하고 돈 주고 보상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국유재산법상 교환으로 한 거죠. 거기서부터 어쨌든 국내법도 안 지키고 헌법도 안 지키고 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기존에 하여튼 이 유군에 공유하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갖고 이 사유지는 한 번도 이렇게 대토 형식으로 뭐 부지 교환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유지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성주서 우리 국민들이 사드와 관련해서 쭉 이렇게 이해를 해가면서 이렇게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까지 변호사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뭐 주민 동의도 필요 없고 뭐 이 대토 형식을 하니까는 국회 동의도 필요 없고 헌법 60조도 안 지키는 거잖아요. 헌법에 위반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드 문제가 거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국방부는 계속 북핵 방어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북핵 방어용이라고 이해하는 전문가나 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미국에서도 본토 방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잘 나가는 유승민 의원도 본토 방어용이고 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몇 기가 더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또 돈이 계속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 만약에 자기들 말대로 한다 그러면은 예.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국민적 동의도 얻지 않고 국회 동의도 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방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아주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국방부가 아니고 매국 국방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매국 국방부. 예. 자, 근데 이게 또 그 국가 간 협정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지 않나요? 네, 뭐 국가 간의 협정을 뭐 체결하는 뭐 방식 다양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이게 뭐 형식과 뭐가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새로운 규범력이 부여되는 새로운 뭐 법이나 이런 거 체결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드는. 왜냐하면 아까 트럼프도 MD라고 했거든요. 예, 트럼프가 예, 분명히 MD라고 했어요. 밝혔어요. 그럼 MD라고 했으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랑 그 범위 내에 도저히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전략 무기를 전략 자산을 갖다 놓는 거면 새로운 그 법이 필요한 거예요. 국가 간에 한미 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충 헬기 하나 갖다 놓는 것처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국회에서 처음부터 논의해서 어떻게 할지 이거 MD 체계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이걸 한국에 갖다 놓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5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계속 이제 여기 뭐 사령관들은 이게 필요하다 이랬지만 미국에서 논란이 많죠. 이게 과연 그 괌에 있는 게 원래 북핵 방어용이었어요. 괌에 있는 거를 이미 북핵 방어용으로 갖다 놨단 말이죠. 예. 여기에 배치하는 건 중국과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도 5년이나 고민한 거예요. 이거를 2011년부터 청문회 때마다 놀 거냐 말 거냐. 예, 여기다가 왜냐면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거는 명확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5년이나 계속 고민을 이제 하다가 미국이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렸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MD를 우리나라에 뭘 갖다 놓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 진짜 이게 그러면 아무 그거 없이 이런 식으로 헬기 갖다 놓은 것도 그냥 떨어뜨려 놔도 되는가? 국회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검토할 건가? 이런 게 우리도 한 5년 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더 큰 생명, 안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괌에서 한 환경영향평가서도 확정된 게 아니에요. 다 사드 레이더와 관련해가지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해서 그 환경영향평가서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많아서. 알 수가 없어서. 아니, 괌에서 한 것도요? 네, 확정된 거 아니고, 그건 임시 초안일 뿐이에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일 뿐이고. 일본은요? 일본에는 지금 일본은 그런 종류의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베는, 완전히 미국 편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거기는 지금 레이더만 갖다 놓고 기지를 어떻게 기지는 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미사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레이더만 갖다 놓은 거죠. 포대는 없고 레이더만 있고. 레이더만 있고 근데 그 레이더와 관련해서도 뭐 소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어떤 고통을 호소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그게 필요해요, 검토가. 아니, 중국 측은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 대안으로, 너네가 정말 북핵을 겨냥한다고 한다면, 엑스밴드 레이더는 일본 거로 쓰고, 여기 포대만 있어도 되지 않냐.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오진 않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전문가들 만나본 중국의 전문가들이, 엑스밴드 레이더가 자꾸만 문제가 되고, 일본에 설치했는데, 북한의 핵이라고 한다면 포대는 여기다 두고 엑스밴드 레이더하고 이렇게 교류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검토 다 이렇게 놓고 해야죠. 검토를 해야지. 근데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 동북아의 전략 균형을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레이더는 용서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일본에 있는 레이더는 일본의 레이더는 한반도를 보는 거고 그 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놔둬야 중국을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종말 단계 뭐라 그러죠? 2,500 전진 모드게 되면은 일본에 있는 레이더도 중국 동북 삼성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하더라도 그것이 목표가 아니니까 이 원래 한국에 사드를 둔다는 목표 자체가 그 안에까지 들여다보겠다. 중국 본토 전체를 들여다보겠다. 뭐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런 목표라면은 북을 보겠다는 목표는 그거면 돼요. 그리고 괌에도 있고 그거면 되는 건데 굳이 여기에 배치하는 이유가 숨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드라고 하고 800km만 보겠다고 하는데 800km하고 1000km만 보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할 건지 그렇게 할 거면은 북한까지 볼 거면은 기존의 괌이나 일본 모델로 충분한데 왜 여기다 또 설치하냐?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뭐 밝혀져가 있는 충북 진천에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 이스라엘제 예. 그게 한 400km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것만 있어도 북한은 감시 다 돼요. 북한은. 근데 굳이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를 여기 연 뭐 일본에 있는 걸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뭐 이야기는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일본의 걸로는 다 감시 못 하니까 한반도에 들여놔야지 제대로 감시를 하고 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요격의 기회를 한 번 더 빨리 조기 포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미국 관계자들은 이게 다 자기 MD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들어가도 사드는 MD다 이런 뭐 그 슬로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국방부 들어가면? 네네. 그리고 뭐 인사청문회 이런 데서 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MD 사드 배치는 MD를 이제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고민을 한 거고 그럼 우리도 미국 MD라는데 과연 그게 되는가? 아무 협정도 없이 아무 규범력 없는 이런 걸로 되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는.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드 문제 우리 이제 한미일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삼각동맹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얼마 전 이제 대만에도 요청했다가 대만에서 거절했죠. 거절했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대만의 거절서에는 뭐예요? 그 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걸 의 냈죠. 약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필리핀에도 한락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필리핀, 대만,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해서 이 극동 동아시아 완전 전체를 MD 체계에 편입시키려고 시키는 거네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필리핀은 돌아서 버렸고 대만은 거절해 버리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 막 하는데 사실은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미국이 원래 구상했던 제대로 된 자기들의 MD 체계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면 계속 그렇게 계속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되는 거죠. 김강진 의원이 이번 결정하니까 이제 국회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가들 견해 어떻게 이 국회 비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국가간 조약으로 보는 거죠? 어쨌든 국방부는 아니라 그러지만. 국방부는 뭐 아니라 내용상 이것은 예.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약 체결과 관련해서 보면은 비준 동의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후적으로 비준해 주는 거 말고 체결 과정부터 동의를 하고 안을 만들고 하는 것부터 국회의 역할이에요. 예. 이거는 특히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국회의 동의가.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근데 국방부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니까 국회가 정신을 차리고, 원래 처음에 사드 관련해서 정세균 의장이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국정농단 세력들이 거기를 점거했었죠. 국회의장실 점거하고 그게 이제 이게 동의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였죠.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권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하고, 예. 제동을 걸어야 돼요. 아니면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용인해 주면은 국방부는 뭐든 형식적으로 뭐 꼭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예. 되는 거니까 그냥 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럼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탄핵 국면에 곧 탄핵이 될 건데 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뭐 최순실과 그 로키트 마틴과의 관계 뭐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사실은 탄핵당하는 범죄자 박근혜가 저지른 이런 이야기들이 제대로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러네.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국방부에서 밀어붙인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욕을 하면서 이거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원천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특히 지금은 이제 국군 통수권자가
없는 없는 거죠. 상태. 대행은 있지만 아하. 그거는 소극적 유지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뭐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국회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줘야 된다. 지금 뭐 일단 그만둬라 하는 거 모든 걸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정권에서 논의하겠다. 아니, 정치적으로 이런 봐도 문제들.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탄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4년 임기 중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등등에 대한 탄핵. 예를 들었고 교과서 국정을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광의 개념으로 보면 탄핵 대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도 범죄자 박근혜가 우선 범죄 행위가 형법으로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걸 떠나서 당신이 했던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이 통수권자로서 그다음에 국가 지도자로서 파면 요건에 해당하니까 그 뭐 잘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이런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데요.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국민주권 위배가 제일 큰 탄핵 사유잖아요. 그러네. 예, 국민주권 사드는 위배. 진짜 국민주권을 위배한 거거든요. 그러네. 중요한 정책사항을 국민에게 물어보라는 게 국민주권이에요. 예. 국민이 결정한다라는 게. 근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도 차단하고 뭐 정보도 없이 그냥 꿍짝꿍짝 이건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가서는 이게 어떤 정당성도 부여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민 주권의 위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하면 국방부가 진행하던 것도 다 중지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게. 예를 들어 그 맞는데. 무기를 비행기를 좀 살려고 그러고 전투기를 좀 살려고 그랬는데,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없다? 그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 회사로도 회사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럼요. 그러는데 사장이 지금 무슨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 가 있어. 그럼 뭐 이렇게 냉장고로 살려고 뭐 하고 그러려고 그러다가도 야 이거 사장님이 사자 그랬던 건데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회복이 된다면 이거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사장님 곧 바뀐대. 그럼 경영 방식이 어떻게 바뀔 거지? 계속 이 음식을 계속 팔 건지 다른 걸 팔 건지 잘 모르니까 일단 좀 중지하자. 이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럼요. 재벌들이 영장 청구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왜냐면 결정권자가 없으면은, 없으면은, 이제 뭐, 이 집행이 안 되고 하니까는 날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해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탄핵이 됐고, 특히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지금 이제 탄핵이 될 것이 얼마 남지 않았고, 특히 얼마 남지 일정이. 않았는데 지금 이제 뭐 한 10일 남았죠. 네, 이제 진짜 열흘 남았죠. 그렇다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진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속도를 내고 이제 경상도 말로 하면 찌라를 하고 있는 거잖아. 국방부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아까 이제 계속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국회 역할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 국회는 도대체 뭐 하냐? 이런 거죠. 이 국민들 원성이 이제 자자해질 겁니다. 대선 주자들도 시그널을 좀 보내줘야 된다. 적어도 더 진행하면 안 된다. 일단 그만둬라. 예.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합의 얘기했었지만 그 한미 간의 합의든지 뭐든 어쨌든 국내적인 절차가 있어야지 그게 규범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 국내 헌법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합의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의 상황 그다음에 대안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광고를 듣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광고를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국구 에어컨 사무실, 업소, 빌딩, 관공서 냉난방이 필요한 그 어디에나 전국구 에어컨 제품 선정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리고 에어컨 세척까지
전국구 에어컨 031-403-2331 031-403-2331 검색창에서 전국구 에어컨을 검색해 주세요. 이번엔 꼭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하는데 어떡하지? 간단하잖아. 전국구도 열심히 듣고 책으로 나온 끝까지 물어주마를 열심히 읽으면 되지. 맞아. 열심히 관심을 가지니까 바뀌긴 하는 것 같더라고. 책으로 나온 끝까지 물어주마.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하세요. 정권 교체하려면 건강도 좋아야 합니다. 봉도사의 제1탄 골방 몸짱에 이은 몸짱 프로젝트 제2탄. 나만 따라해도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책임집니다. 꼭 읽어야 할 필독서. 끝까지 물어주마. 나만 따라해! 풍성교 2017년 새해 선서. 하나, 풍성교를 통해 머리가 났다는 주장을 절대 신뢰한다. 둘, 눈팅만 하지 말고 풍성교를 즉시 실천한다. 셋, 반드시 풍성해진다. 풍성교 실천하여 젊은 자신감 되찾아오자! 어떻게 거기 올라가 보셨어요? 공사 현장에? 지금 뭐 군 병력이 벌써 이제 다 치고 그랬잖아요. 지금 병력들 들어가 있고 보초도 쓰고 있고 벼랑 안에 그 골프장이 전체 군부대가 된 거네? 전체 안에 그 골프장 전체 면적에 지금 이제 철망으로 예. 철사로 이렇게 이제 둘러가 울타리 표시를 하고 있죠. 아마 그게 다 끝났을 겁니다. 어제 하루 만에. 예. 병사들 그러니까 지금 한 200명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 병력이 들어와 있어요? 군 병력이 들어와 있어요? 군병력하고 경찰 군인들이 200명, 예. 경찰 병력은 이쪽 부대 골프장 안에도 들어가 있고 각 도로마다 산의 임도까지. 저는 다 있는데 못 봐서 그런데 그 골프장이 우리는 골프장 하면 서울에서 골프 연습장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8홀짜리 뭐 골프장이에요? 네, 예, 엄청 커요. 제가 누가 가봤었는데. 골프 치러 많이 와요? 전에는 많이 왔었죠. 롯데가 골프장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 내는 곳이 여기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사드 배치 발표하고 나면서부터 손님을 안 받나요? 동계 휴장. 그 전까지는 했었고, 이제 작년 12월까지 했었고, 올해부터는 휴장하고. 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용역업체들이 와서 계약 기간이 끝난 장비들을 싣고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근데 롯데는 지금 한 3조 정도 손실을 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중국에서 이제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벌써 이제 그 한국 상품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 시작했고. 근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지? 도대체 롯데 뭘 이사회에서, 받았을까? 이사회에서, 봐도 이 회사가 망하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3조 손실이 망하는 거죠. 3조만 나오겠어요.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은 점점 더 손실이 심해질 텐데. 그리고 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 어제 홍익표 의원도 업무상 배임죄 될 수 있다고. 2월 28일. 예. 홍익표. 네, 그 기사를 그렇게 봤던 거죠. 그렇죠. 홍익표 의원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 배임도 될 수 있다. 당연히 될 수 있죠.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롯데 측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은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아니, 예컨대 이게 지금 롯데가 단순히 상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체 롯데 계열사와 모든 상품과 모든 점포들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손해를 끼치는 게 명확해지면 이사회 결의로 이제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해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저는 형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검토를 안 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참 의문이네요. 이게 국방부와 롯데의 문제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중국의 진출에 있는 그리고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엄청난 국가적 국민적 손해를 이제 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왜 롯데가 했을까? 그건 좀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좋다.
당신들 주제 맞고 이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거다. 그럼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은 무슨 대안을 내놓을 거냐? 네. 그 주장을 이제 뭐 중도나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북이 저렇게 핵을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야 니네가 이게 2006년서부터 1차 핵실험하고 2009년, 2013년 계속하고 2009년, 2013년은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아니야. 그때도 핵을 개발했어. 이런 논리로 가기에는 너무 비장하다는 거죠. 그럼 북의 핵을 불용하고 북의 핵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닌데 근데 진보 진영에서 깔끔한 대안을 못 내는 거 아니냐. 북핵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그냥 평화 대화로만 하자고 하고 평화 대화로 하게 되면 뒷국문에서 계속 핵무기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이 비판에 대해서도 얘기를 못 하고 그게 다 제가 맡아도 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속 핵무기를 적어도, 북이랑 협상을 하고 교류를 할 때, 그때는 개발 시기를 늦췄던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랬던 예, 거죠. 그럼요. 그게 이제 명확한 사실관계인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저는 마타도라고 생각하고, 이제 만약에 북핵이 진짜 문제면은 우리가 계속 무기를 보완해 왔단 말이죠. 정말 국방비를 엄청 쓰면서 계속 무기를 보완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이 핵을 개발하지 않았냐면 그것도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계속 무기를 보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북은 핵도 개발하고 뭐 또 새로운 미사일도 개발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도 들어서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뭐 이렇게 완전 제거하는 것부터 협상하는 것까지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유엔의 자세였었잖아요. 네, 처음에 그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이제 뭐 어떤 대안 이제 어떤 무기적인 대안, 과학기술적인 대안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가 선택의 폭이 있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북은 계속 뭘 해도 뭐 제어가 안 되잖아. 아무리 제재를 해도 지금 그게 제어가 안 된다는 게 결과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될 때죠. 다른 방식 고민 어떤? 그러니까 협상부터 시작하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오히려 대화를 하고 더 합리적이네. 아니, 그 말 자체는 저는 굉장히 아직까지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 거라는, 그게 굉장히 실용적인 거군요, 사실은. 지금 우리 대권 주자들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되돌릴 수 없다. 그냥 사드 배치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말했죠. 문재인 후보는 어떤 스탠스인가요? 재검토하자, 차기 정권에서 재검토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재검토하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국민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공청회 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 의견이 이게 필요 없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게 지금 제일 큰 논리가 없는 것보다 낫다잖아요. 예, 없는 것보다 낫다. 근데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없었으면 아주 평화롭게 그래도 있는 상태에 살고 있었는데 이게 생기면서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랑 막 외교적으로 절단이 난 거잖아요. 그럼 없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 나면은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 그래서 검토를 다시. 국민 여론도 초기에 사드 문제가 처음 불거져서 막 이래 이야기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3.7이었었어요. 예, 지금은 6.4로 이렇게 반대가 많거든요. 반대가 더 많아요? 예. 그럼 내가 어디 가고 그 얘기하면서 반대가 더 많지 않냐 그랬더니 지금도 여전히 찬성이 많다 사드는. 근데 그 설문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 저는 최소한 5대5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라는 그게 한번 나왔었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셨고, 근데 오늘도 보니까 그래도 찬성이 많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걸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줘야죠. 정보를. 그렇죠. 지금 전부 다 정보는 비공개 결정이 났어요. 우리가 본 게 없어요. 예, 사드 관련해서 본 게 없어요. 주민들한테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뭘 했냐고 하니까 비공개, 기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사드를 MD 체계에서 봐야 된다.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트럼프가 MD 체계라 그랬는데. 트럼프가 최근에 그런 것처럼 얘기했죠.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민들과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련한 중요한 방향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은 결정 못한다. 이 식물 정권이 뭘 결정합니까? 뭘 딸 그만두고 MD 책에 편입되는 게 왜 이렇게 위험한지 그것도 좀 하셔야죠. 네, MD 책에 편입되는 건 이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분쟁에 휩쓸리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거죠. 우리가 뭐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전쟁을 할지 말지 아니면은 이 시점에서 뭐 어떤 무기를 어떻게 배치할지 말지 이런 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하면 우리는 전혀 특히 우리 국방부는 2020년까지 KAMD를 완성하고 KAMD MD 체계 편입 아니다. 이러고 주장하잖아요. 그거는 자신들이 이제 그게 중요하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미국 MD 체계는 우리가 통제하는 게 전혀 아니니까 그건 우리랑 맨날 상관없죠. 거짓말 하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지금도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게 MD 아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사드를 운영하는 거는 미군들이 다 운영하고 땅도 미군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MD가 아니면은 뭡니까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도 KMD를 한다고 얘기했던 거죠. 네. 미국 MD는 안 된다라고 다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 MD는 안 되니까 우리가 KAMD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였죠.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변명을 만들기 위한 이런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도대체 롯데가 중국에서 지금 예상되는 보복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중국, 러시아에서 보복은 정밀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잖아요. 군사적인 것은 뭐 자기가 무슨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얘기했었고 중국도 거기에 예. 맞서서. 근데 경제적으로는 중국은 단계를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하면서 이제 세무조사하고 뭐 소방조사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다 보여준 게 아니라고 명확히 얘기했었죠. 그리고 뭐 지진을 막게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중국은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뭐 불매 운동을 선동한다 이런 기사만 나왔는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뭐 폐쇄한 조치라든지 지금도 뭐 건물 짓던 거는 못 짓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롯데가. 예.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 불똥 튈 가능성은 없나요? 한국 기업 전체로 다? 없지 않지 않을까요? 당연히. 네. 예,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 롯데가 부지 계약하고 난 이후에 벌써 한국산 제품 전반적인 불매 운동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롯데가 이제 94년도부터 중국에 이렇게 진출을 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10조가 넘습니다. 예. 그 면세점의 매출의 절반이 롯데 거거든요. 예. 근데 그 80%가 중국. 80%가 중국에. 그 금액만 어제 보니까 한 5조 8천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중국 내에서 거래하는 그 거래 규모가 중국 안에서만. 예. 그게 한 3조 2천억. 이게 야,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8천억? 이렇게 제재하기 시작하면은 감당을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실 그 3조 원 부분에 대한 손실을 거의 다 손실이 될 거라고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훨씬 넘어가겠죠. 그래서 국내 은행들이 롯데 여신 조사 들어갔다고 그런 기사도 나왔었죠. 롯데는 망하는 거네. 땅 한 번 주고. 근데 이제 롯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한국 경제 자체가 예. 아주 위험해지는 거예요. 원불교는 뭐라 그래요? 원불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지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불교의 모토가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하는 거고, 원불교에 이제 쓰는 말이 사무여한이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정신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하고 있죠. 예. 마지막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게 지금 대선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 바뀌기 전에 하겠다는 게. 근데 정권 바뀌기 전에 다 못하잖아요. 김광진 의원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땅 주면 큰일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여되지 않게, 그죠. 공여 대책을 좀 마련해 줘 보세요. 대책을, 일단 제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 지금 이제 몇 가지, 국내법 적용 안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소송은 해놨고, 뭐, 하겠지만,
이 제일 중요한 건 말씀대로 대선이니까 대선 후보들이 더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더 이상 진행하지 마라. 이거 니네 그게 아니고 당선되면 내 권한인데 왜 말씀해 불가역적으로 나는 다시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못하게 하냐. 명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절차를 다 중단해라. 뭐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이제 공여와 관련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거기서 그거는 의제에서 빼라든지, 이런 지금 논의를 대권 주자들 해줘야 빼라고 돼요. 하면은 난 못 갈 것 같은데 그 탄핵 인용이 되면 상황이 좀 바뀌지 않겠어요? 인용이 되면은 상황이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는 뭐 개의치 않고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국회랑 이제 뭐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국회랑 이제 뭐 대선 주자들이 땅 주는 건 어떻게 결정이나요? 소파합동위원회에서 이제 소요를 정하고, 합동위원회에서 소파합동위원회 소요를 정하고 얼마만큼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환경조사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국내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안 하겠다고 명확히 얘기했고 원래는 절차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사실 소파합동위원회 절차 공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나와 있는 건 있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죠. 막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막 하겠죠. 현재 나온 거는 국방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안 하고 소규모 환경 평가 하겠다. 그러면서 공사하고 이거하고 같이 한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이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있다 하는데 자기들은 괜찮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전은 일단 좀 폭로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국방부 명확 회신을 보냈어요. 우리는 국내법 적용을 안 하겠다. 예.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많이 얘기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보도자료를 많이 냈지만 그냥 치해복권 지역처럼 해놓고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국방부가. 이제 변호사님 이야기 하셨지만은 실제로 지금은 이제 뭐 이 국민들의 여론 여러 가지 또 중요한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야당이 똘똘 뭉쳐서 진짜로 이거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저거 마음대로 못하도록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 거죠. 야당 입장도 지금 특히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뜨뜻미지근하지 않아요? 좀 뜨뜻미지근하죠. 뭐 자기들이 여태까지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약속했었는데? 이렇게 사드 특위 만들겠다 했는데 특위도 구성을 안 했고 그 민주당의 그 뭐라 합니까? 당론으로 이거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해놔놓고도 아직까지 한 게 나는 계속 미루기만 미뤘고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면서 지금까지 흘러온 거죠. 거기에다가 뭐 안희정은 엉뚱한 소리하고 문재인 후보도 뭐 약간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전보다는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을 좀 믿고 이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이 사드가 안보 프레임이 아니거든요. 이건 헌법과 법률의 문제예요. 이거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느냐. 헌법 수호를 못한 박근혜가 한 정책. 박근혜가 마음대로 밀어붙여서 헌법을 어기면서 한 일이라고요. 이게 법률도 지금 어기고 있고.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니까 당장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국민들을 믿고 이렇게 안보 이렇게 나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막 대단히 무슨 막 군사적으로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 주제는 누구나 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이 헌법 법률 수호 문제는 이게 확고한 문제거든요. 헌법 법률 수호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곧 탄핵이니까. 그럼요. 탄핵이기 때문에 이 헌법 법률 차원에서 보게 되면 헌법적 행위를 진행하는 걸 중지해야 되고 그다음 법률적 완결성이나 법률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걸 중지해야 되고 네네. 지금은 답이 중지밖에 없네. 딱 중단하고 정권 바뀌면 이제 다시 전문가도 불러가지고 뭐 필요한가 뭐 이런 거 하면 시작하면 되는 거. 논의 한 10년쯤 하면 되죠. 검토 미국은 5년 했으니까 우리도 일단 5년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미국 거거든요. 인구가 많으니까 좀 5년 했다고 치고 우리도 한 2, 3년 하고 좀 짧게 땡겨갖고 그 대신에 그러는 와중에서 남북한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북의 문제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북이 핵 포기하고 이렇게는 안 하고 핵 동결과 대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핵 실제로. 동결을 하겠죠. 예. 자기들 만들어 놓은 거뭐 포기하겠어요. 그거를 그 자기들 유일한 생존의 무기라고 볼 텐데. 예. 그리고 더 진전 안 되게, 예. 더 진전 안 되게 하는 게 말씀하신 건 중요한 의미고, 이게 대화가 되면서 다른 조건을 형성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남북이 이제,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더 이상 이제, 뭐는 안 하고 이런 걸 정하고 신뢰를 쌓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이제 사실은 성주에서도 그렇고 김천도 그렇고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대안이 뭔가 처음에 그 박근혜 뭐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남북 대화가 대안이고 통일이 대안이고 평화협정을 맺는 게 대안이다. 실제로 무기로서 무기 군사 체계로 는 계속 경쟁만 될 뿐이지 그걸로 평화를 보장받을 수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국방부가 누구의 뜻을 받았고 저렇게 밀어붙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가 발전이 있는 국방부라고 생각합니다. 자가 발전이요? 자기 국방부가 뼛속 깊이 누구를 위한 국방인가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런 관념이 있고 황교안의 지시를 받지는 않았을까요? 뭐 없진 않았겠죠. 저는 당연히 뭐 어떤 행위를 하는데 아무 지시도 없이 공무원들이 그렇죠.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가? 국방부에서 니네 국장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 수납. 차관이 대행인데 장관과 차관은 또 틀리거든요. 그럼 국무총리나 대통령 대행에 오다가 있지 않고 이걸 하겠어요? 다 교감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예, 뭐 저는 이 이제 탄핵 프레임, 탄핵 국면 그리고 이제 부정과 비리의 문제들이 생긴 탄핵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복원 이것을 사드를 통해서 이 안보 프레임을 작동시켜서 보수를 결집시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재기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나무인적으로 국방부가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국민운동 좀 주춤하고 있죠. 전국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예. 거기 단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주행동이 아니고 이제 전국. 예, 사드 배치 철회 전국행동.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화통일 단체와 그 다음에 이제 시민운동 단체, 뭐 여러 단체들이 모여 있고요. 거기 거의 퇴진행동만큼은 아니지만 상당수 단체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환기를 좀 시키고.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여론, 국민들에게 처음부터 국방부가 어떻게 거짓말하고 이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기고나 뭐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촛불 집회가 끝나면 사드 집회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된 거 좀 그냥 뭐 정권 교체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관심을 좀 떨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드가 사실은 알면 알수록 예. 이게 참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65대 35로 우리가 지고 있다가 이게 지금 최소한 5대 5까지 갔어요. 너무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부분들도 있는데 요새 이제 제가 책 선전을 하나 해야 되는데 정욱식 씨 평화네트워크 대표님 쓴 그 사드의 모든 것 예. 이런 책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짧게 사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드는 이 전쟁 무기건 어쨌든 간에 예. 전쟁 무기이고 이것 갖고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실제로 아까 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사드가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순간에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의도하든 안 하든 간에 전쟁이 나면은 핵전쟁으로 갈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반도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갖고 찬성하는 사람한테 그 핵무기 때문에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핵무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일단 핵무기를 개발을 못하게 하고 뭐 확산을 못하게 한다.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정밀 타격을 하자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그리고 정밀 타격을 하면 전쟁하자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왜 정밀 타격이 전쟁이네요. 정밀 타격 딱 그거만 끄집어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누가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이 다른 데 멀쩡한데 입을 갖고 나가려고 그러면서 계속 그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입을 그걸 정밀타격 해야 되겠다고 입만 딱 치면 그 사람 딱 맞은 다음에 정밀타격 됐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가겠냐고. 정밀타격 하는 순간 전쟁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전쟁하자는 거지. 이게 핵에는 성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 하는데 사실은 패자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패자밖에 없는 거죠. 예. 특히 한반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뭐 그냥 후쿠시마의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난 이것 때문에 지금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안 돼서까지 세계가 난리잖아요. 예. 근데 전쟁이 나서 핵이 터졌다. 못 사는 거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벌레도 못 사는 땅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드 뭐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국방부 밀어붙이지만 어쨌든 대권 주자들 특히 야당 대권 주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스탠드 스틸. 그냥 멈춰라. 네, 그렇습니다. 그 명령을 내리자 국민들에게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논의해보자. 정말 사드가 의미가 있고 사드가 우리 국방에 그렇게 의미가 유의미하고 우리 경제를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자 이거. 그러나 이제는 처음서부터 국민 견해도 좀 듣고 이 사드가 그렇게 유용한 건지 한번 검토도 좀 해보고 괌 영향평가 받았다는데 그것도 좀 들여다보고 일본은 왜 포대는 없고 레이더만 있는지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가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예. 중단해야 된다. 일단 왜냐하면 중단하고.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채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중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다들 포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유가 이게 그냥 되돌릴 수 없는 거라고 자꾸 언론도 말하고 뭐 유력한 사람들도 말하고 그런 건데 세상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미사일 방어 조약과 관련해가지고 러시아와 미국이 다 합의했었어요. 네.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말자, MD 하지 말자고. 근데 소련 망하고 나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는 하겠다라고 막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멋대로 항상 모든 협약도 깨고 국제협약도 깨고 막 이렇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국민의 목소리와 특히 성주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그럼요. 예.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과 환경과 안전에 과연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다는 자료가 없는데 과연 그걸 용인할 건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좀 관심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행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탄핵 이후에는 이제 이 문제 갖고 쭉 가야겠네. 그죠? 예, 그래야죠. 국방부 장관이 지금 있나요? 한민구 있죠. 한민구 있나요? 해임시켜야죠. 탄핵. 그건 탄핵감이 아니고 해임권입니다. 해임이요. 지금 할 사람이 없으니까 탄핵 빨리 국회에서 하고 네, 탄핵시켜야죠. 황교안 할 때 한꺼번에. 예, 환경 못 찬다고 또 그러더라고. 자, 또 성주 군을 대표해서 우리 전국 청취자분들께 예, 하여튼 이 사드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대권 후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걸 스톱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줬으면 좋겠고 성주는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230오늘 2일째 이 사드 반대 성주 촛불 문화제 예. 우리는 집회라고 합니다. 촛불 문화제를 집회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또 이 성주의 문제로 보지 말고 이거는 우리 나라의 문제고 정말로 세계 평화의 문제다.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드가 배치돼서 레이더가 돌아가는 동안 혹은 배치되는 동안에는 경제에 대한 충격파 때문에 우리가 말라 죽을 것이고 북의 핵이나 혹은 북의 미사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발사하는 순간 한반도는 잿더미로 변하는 전쟁의 한복판을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하고 다 죽고 싶은 사람은 사드 배치하자고 하고 좀 우리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평생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사드 배치 원점 중지하고 다시 논의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좋다고 한다면 하자. 그런가요?
뭐 그렇게 좋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논의를 시작하면 일단 네. 좋다고 하면 근데 좋을 일은 죽어도 없으니까. 좋을 일이 없죠. 네. 예. 알겠습니다.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이재동 성주군 농민회장님 그리고 하주희 변호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름도 이제 안 해. 하도 그냥 오늘 비리비리해갖고. 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